오늘 또 나온 중요한 뉴스, 어제 이제 나왔던 뉴스인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희귀혈전증 판정을 받은 30대 남성이 끝내 숨졌습니다. 자, 희귀혈전증 판정,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째 환자였고요. 첫 번째 사망 사례입니다. 관련된 내용도 자세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일단 사건 개요부터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사건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인데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중요한 부작용 중에 하나가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희귀혈전증이라는 사실은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나면은 2주 후에 이제 국민비서 알람으로 지금 혹시 뭐 시야가 좁아진다거나 심한 두통이 있다거나 혹은 흉통이 있다거나 등등의 흔히 혈소판 동반의 희귀혈전증과 연관되었다라고 하는 증상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물어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망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접종 후에 이제 9일이 지난 다음에 심한 두통과 구토 증상을 보여가지고 이제 병원을 찾은 겁니다. 당연히 이제 그때부터 병원에서 이제 피 검사도 하고 그리고 MRI도 찍고 등등을 했겠죠. 그랬더니 일단 피 검사를 해봤더니 이제 혈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혈소판이 감소되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MRI 사진 같은 걸 찍었더니 뇌에도 이제 혈전 같은 것이 생긴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즉시 이제 입원을 해서 중환자실에서 열흘 정도 처치를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어제 오후 2시경에 이제 사망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약 1,000만 명 정도가 접종을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두 분이 이제 혈소판 감소를 포함한 희귀혈전증이 발생을 했는데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응급처치가 잘 되어서 지금은 완쾌되어서 퇴원을 한 상태고요. 특별한 후유증도 없이 이제 두 번째 사례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망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에서 일단은 최초 보고부터 사망하는 시점까지 어떤 처치들이 일률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쭉 살핀 다음에 혹시 개선할 점들은 없는지 같은 것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서 이후에 또 같은 부작용 증상으로 입원하시는 분이 있을 경우에는 사망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는 매뉴얼을 좀 보강을 하겠다라는 게 방역당국의 입장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교수님 첨언해 주실 거 있을까요? 예, 이제 방역당국이 저는 뭐 상당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하나는 이제 안타깝긴 하지만은 사망 사례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보상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신속하게 이제 처리할 가능성이 많고요.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떤 분이 희귀혈전을 만들 건가 하는 거를 사전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데 일단 희귀혈전이 생겼을 경우에 빨리 처치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 사망에 이르지 않고 또 후유증 없이 완치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정확히 포착을 못 해내어서 이런 안타까운 사망에 이르지 않았나라고 방역당국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사망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다 정밀 검증을 해서 정밀 한번 들여다봐서 향후에 혹시 놓친 게 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재발을 방지할 수 있나,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면밀한 그런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매우 잘하는 조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이제 향후로도 혹시 혈전이 생기게 되면 이제 막을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이 이제 거의 완료가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반기에는 화이자, 모더나, 또 노바백스 이런 백신을 주로 접종하게 되지.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제 접종이 없거나 또는 2차 접종이라고 하더라도 1차 접종 때는 괜찮았던 분들을 대부분 이제 접종하시게 되거든요. 심지어는 만일에 이제 이런 일들이 불거져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어떤 걱정이 있다 이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임상을 하고 있고 외부에서 일부 임상 결과가 나와 있는 교차 접종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1차는 아스트라로 맞고 2차는 화이자로 맞는다든지. 그렇습니다. 또는 노바백스로 접종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사태가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걱정을 하기보다는 아마 당국이 상당히 향후에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한 그런 다양한 형태의 조치, 꼼꼼한 조치를 세울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여전히 국민 여러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당국을 믿고 접종에 임하셔야 되는 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바백스, 네, 이제 한 가지 이제 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 예정되어 계시는 분들도 있고
1차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는데 이게 2차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 예정된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뉴스를 보면 당연히 겁이 나시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 저희 회사 직원들 중에도 그 자녀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을 한 다음에 평소에는 없었던 두통 증상이 있어가지고 이제 저랑 이제 이런저런 상의를 많이 했던 직원이 있었는데요. 제가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장 먼저 권했던 것은 피 검사입니다. 피 검사. 왜냐하면은 이 혈전증은 혈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혈소판이 감소된다라고 하는 또렷한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자신이 평소에 이제 두통과 별로 관계가 없었던 사람인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이후에 한 3일 정도가 지나고 한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두통 증상이 계속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가서 백신 접종 후에 두통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하면은 모두 다 피검사를 권하십니다. 그럼 피검사를 해보면 일단은 피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혈소판 예. 감소 같은 것이 없다 그러면은 일단은 안심을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일단 안심을 하셔도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것 하나는 이거는 이제 이재갑 교수 같은 현장에서 이제 환자를 보는 분들이 또 팁으로 네.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혈소판이 감소되는 희귀혈전증에 또 동반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몸에 없었던 반점이 생기는 거랍니다. 아, 그래요? 내 몸에 없었던 반점이 예. 생기는 거라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본인이 좀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팁이네요. 예, 네. 뭐 혹시라도 이 희귀혈전증 때문에 고민이 되신다거나 없던 두통이 생겼다거나 그러신 분들은 피 검사를 한번 받으셔서 혈소판을 수치를 좀 체크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몸에 대한 관찰을 충분히 하셔서 반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그 걱정거리가 좀 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